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고 말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의 배경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승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발표하신 이 대국민 사과문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사과문 발표의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는 봉급을 받는 봉직이로서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의료 현실을 볼 수 있고, 저는 신경외과 뇌혈관 교수로서 열심히 일해도 원가 보존도 안 되는 한국의 이 지형적 현실을 최전방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께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너무나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만 잘 보면 되고 연구만 잘하면 되고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가는 노력에는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수들이 반성을 많이 한 겁니다. 마치 강가로 걸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아이가 스스로 위험한 것을 자각하고 설마 강에 빠져 죽겠어? 라고 생각한 거하고 같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잠도 못 잘 정도로 바쁘고 그런 이유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이렇게 외면한 현실은 결국 의료 벼랑 끝까지 와버렸고,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 밀어붙이기로 인해서 생긴 지금의 의료 사태가 결국 국민을 불안한 거에 저희 교수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한테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에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어제 저희는 오후 5시에 총회를 했고, 네. 25일에 사직서 제출하는 거는 결국 변함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려는 현실이 되어서 벼랑 끝까지 왔고 어떻게든 해결해보자고 이제 배수의 침을 친다는 마음으로 사직을 결의한 겁니다. 네, 지금 벼랑 끝에 왔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또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직 의사를 밝히신 분들은 어제 총회에서도 지난번 총회에서 거의 95% 참석자들 네. 95%였고 어제 총회에서는 75%의 통계로 25일에 하루에 일괄 제출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교수 의료진이 이탈을 한 지 이제 한 달째가 돼가는 상황에서 이제 교수마저도 사직을 하고 현장을 떠나면 어떡하느냐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게 가벼운 의미가 아닐 텐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에게 사직서 제출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서 개원가로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국민들께서는 사직하고 개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같이 이게 어려운 뇌혈관하는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첨단 의료 장비와 인력에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투자를 해야 가능한 수술들인데, 제가 저희 병원을 그만둔다는 것은 저는 뇌혈관 외과 의사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사직서를 내는 것입니다. 네, 사과문을 발표하실 때 사표를 낸다는 의미 자체보다는 좀 그전에 해법을 찾아달라는 의미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네. 좀 소통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칼자루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 의사와 교수 집단 단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와서 사태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이번에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막가파식 정책입니다. 정작 필요한 필수 의료 정책을 살리는 그쪽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내세운 거는 너무나 허울뿐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의사 수 2,000명을 내세워서 이거를 절대 풀어주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2,000명의 숫자를 풀어주고 그것만으로 전공의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필수의료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힘들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필수의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겁니다. 예,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 강대강으로 붙는 상황인데 어제 그 사과문 전문을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전공의들에게 사과를 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그 전공의들한테 정말 미안한 생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예. 의료는 사실은 전공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힘든 필수 의료를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근무를 한 건데 갑자기 이번 정부의 발표는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한 거는 뒤로 빠지고 의사수 2,000명이라는 거를 갑자기 앞에 내세워서 이렇게 하니 전공의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나라에서 의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고 국민들도 환자를 버리면 되냐. 돈만 하는 파렴치한 의사들 이런 말에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대위 팀도 생각을 처음에 잘못한 것이 좋은 중재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의협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협상 테이블에 정부와 의사가 앉아도 전공의들이 정작 바라는 거는 의사 수 자체가 아니고 예. 필수의료 정책을 좀 제대로 만들어라. 음. 그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의사 안 하고 싶다 이런 심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들이 정말 사과를 진심으로 했고 근데 어제 제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일부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희 교수단체가 정부하고 이렇게 어쨌든 짜고 그 전공의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협상을 한다는 그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그런 생각으로 했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하늘에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저는 그만큼 정치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전공의들에게 미안해서 사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수 네. 의료 등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좀 대화가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가 안 되겠죠. 그렇게 2,000명을 무조건 정원을 한다고 하면 당장 그 2,000명을 정원해도 10년 뒤에 전문의들이 만들어지는데 1년만 놓치면 뭐 대한민국이 망하겠습니까? 1년 뒤에 하든 6개월 뒤에 하든 제대로 검증된 단체에서 검증을 하고 하자는 건데 의사 쪽에서 얘기하는 그 의사 수 증원은 아무리 많아도 2,000명이 죽어도 나오지 않는 수치인데 정부는 2,000명이 필수 그 정확한 수치라 그러고 대통령께서 통계로 뭐 붙으려면 붙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참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 단체에서 좀 검증을 해서 그 기간에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정부도 휴전하고 의협도 휴전하고 전공의들 들어와서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자는 게 저희 사실은 서울대 비대위 중재안이었고 이거는 제3자가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예, 어제 사과문에서도 강조하셨지만 결국에는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3월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서 적극적인 중재를 시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한 발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솔직히 3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4월로 넘어가면 결국은
의대생도 유급이고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겠지만 대형 병원부터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의료 관계 관련된 사업들도 다 같이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9월이 되면 그러면 전공의대 돌아올 거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4월이 넘어가서 장기전으로 되면 결국은 법적 소송의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들끼리 싸울 겁니다. 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해는 정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국민들이 제일 피해를 봅니다. 왜 그렇게 현재 좋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부도 제발 저희처럼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논의를 좀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보로 정치 선동에 악용하지 말아 주셨다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